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벌써 올해도 2주가 지났습니다. 올해 주초에서부터 누가 100m 달리기를 더 빠른가 경주를 하듯이 처음에 로봇, 처음에 AI,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물류 또는 해운 관련으로 수급의 이동이 정말 빠른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것들은 불쑥불쑥 오르면서 또 불쑥불쑥 하락도 하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섹터를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관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또 대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안점으로 둬야 되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 올해 2024년 첫 회의를 저출산 정책을 잡았었고, 반면에 삼성 이재용 회장 대기업에서는 첫 경영 행보가 통신 관련 6G였습니다. 삼성 리서치를 방문을 하면서 6G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전략 점검을 하였고, 어려울 때일수록 선제적 R&D 투자가 과감하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6G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초격차 리더십에 대한 의지도 드러낸 셈이죠. 6G는 AI, 자율주행, 로봇, XR 등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닌 대기업에서 또 이렇게 통신 관련으로 나섰다는 것은 우리가 통신 관련주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꼭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솔리드는 국내 통신 중계기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매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벌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대다수의 통신 장비, 통신 관련 종목을 생각을 하면 에이스테크와 KMW 이 정도가 주로 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 관련 종목은 뚜렷하게 나오고, 뚜렷한 것은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 적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KMW도 마찬가지로 재무가 건전하지 못하죠.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성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불거지고 거래를 없이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금나무 채널은 좀 다양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가 좋지 못한 이 기업은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매매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하루 이틀 쉬어가는 구간 나오면 또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솔리드는 반대이죠. 통신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이제 실적이 괜찮고 1등입니다. 가장 매출도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력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적자가 나왔고,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2020년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13,000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는 우하향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스톱을 하면서 가격적으로는 약간은 받쳐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역시 의문점은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는데 적자였는데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가장 높은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컨센을 봤을 때 이 솔리드라는 기업은 계속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일 기업인데 왜 주가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밑에 있을까? 그렇다는 것은 단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또 의심을 해봐야 되죠. 주봉과 일봉의 흐름인데, 일봉상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붙었고 9월달이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그런 통신 관련 이슈로 인해서 거래대금 650억 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날 거래대금 220억 원으로 장대 양봉에 대략 25%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앞전 이런 윗꼬리로 앞전 고점을 또 테스트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게 매물 소화가 맞다면 단기적인 전략은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 보이시죠?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은 하루 이틀 깨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깨버리면 다시 한번 쭉 돌아갈 수가 있고,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하루 이틀 받쳐준다면 주
이번 주에는 한번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재무가 정말 좋은 기업, 앞으로 해외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이 솔리드는 도르트문트 구단, 독일 명문 축구 클럽 아시죠? 도르트문트에도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앞으로 꾸준히 해외에서도 매출처 다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지금 5일선, 21일선, 60, 120, 242평이 단기에서부터 장기 2평까지 모두 이렇게 정배열인 상태이죠. 그렇다는 것은 정배열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눌리면 이런 이평선들은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중기적인 접근에서. 다만 단점은 이평선 위에 있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정배열은 주가,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적인 접근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눌릴 때 만약에 증시가 좋지 못하거나 또 한번 어떤 주포의 흔들림, 컨트롤으로 눌려버린다면 충분히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잡아갈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이런 240일 장기 평선이 제일 위에 있는 역배열 차트라면 또 한 번에 또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역배열이 나쁜 것이 아니고 역배열은 장점은 240일 장기평이 위에 있다는 것은 주가, 가격적으로는 밑에 있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저렴하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역배열에서는 상승을 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은 AI 관련 종목입니다. 이슈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2일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2년여 만이죠. MS 시총은 2조 8,900억 달러, 애플 시총은 2조 8,700억 달러로 소폭 근소한 차이로 우위지만 전세를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전세를 역전할지 말지 그거는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친 이유는 뚜렷하죠. 이게 AI로의 역량 집중과 마이크로소프트가 GPT 스토어를 통한 그런 AI 수익화 전략을 통해서 시총 1위를 2년 만에 탈환을 한 겁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시장은 이 AI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본다면 2022년 챗 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엔비디아 GPU 수요가 급증을 했죠. 2024년 올해는 GPT 스토어를 구축을 하면서 AI는 이렇게 연도별로 한 단계씩 발전을 해왔고 이제 GPT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데 GPT 스토어의 챗봇 서비스를 등록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GPT 스토어이고 보시면 AI 스퀘어라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등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등록 또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한글과 컴퓨터가 대장주, 선발 그룹으로 대장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있죠. 아주 먼저 선발 그룹에서 강하게 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특징이 단기 과열이 걸리거나 또는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서 투자에 주의를 하시어 투자 경고가 들어간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일단 저는 이 선발 그룹에서 선발주들이 먼저 움직였던 몇몇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 다른 후발주 격에 있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종종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왜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거래를 역대급으로 터뜨리면서 이렇게 받쳐줬을까? 거래량으로 보자면 신규 상장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량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거래 대금은 1,500억
왜 이렇게 받쳐줬을지 의심을 해야 될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보자면 이렇게 5일선이 점진적으로 올라올 텐데 물론 바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자신 없고 일단 5일선을 지켜준다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또 한 번의 등락은 있겠지만 5일선을 언제라도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이탈하면 또 돌아가겠지만 5일선 지켜주면 또 한 번의 상승의 우위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후발주에 있는 종목들은 한 차례 시세를 선발주를 또 꿰차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정도를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올해부터 금나무 카톡방을 통해서 주도주의 이런 흐름을 이어갈 만한 종목과 이슈 해석들을 매일 공부하고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장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솔리드는 월봉상 지금 저점은 아니지만 바닥권 부근에 있다. 2020년을 보자면 최고가를 경신했고 50%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상은 잠시 높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 5일선 올라올 5일선을 하루 이틀 받쳐준다면 이 삼성의 첫 행보는 대기업의 첫 경영 행보가 5년 만에 2019년 이후 5년 만에 통신 6G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 다른 이슈를 엮으면서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일선을 잘 주시해보자, 5일선 매매를 해보자 이런 관점을 공유를 드립니다. 대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이평선들이 눌릴 때는 다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챗GPT 서비스 등록을 GPT 스토어에 가입을 한 그런 종목,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신규 상장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 그리고 5일선이 올라올 5일선을 맞닥뜨린 구간을 잘 지켜주는 것을 확인을 해준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분봉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만 보고 이때 추격을 해버리면 조금만 하락해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절매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항상 내가 이때 매수를 안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몇 분 뒤나 아니면 며칠 뒤에는 또 이런 가격 밑에 가격까지 다 나오는 게 주식입니다. 몇 분 뒤 며칠 뒤는 더 밑에 가격까지 오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본인 원칙 하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든지 기준을 잡고 난 최대한 낮게 그리고 저렴하게 매수해 보겠다는 전략이 따른다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